기적 소리가 길게 꼬리를 물며 안개 낀 견편철도역의 새벽을 깨웁니다. 차가운 철길 위로 깔린 자욱한 안개는 세상의 모든 기미를 덮으려는 듯 두껍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 고요한 안개를 뚫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고양이들의 서글픈 초상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이어질 이 깊고도 은밀한 여정에 끝까지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격려가 이 안개 속의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철도역에서 멀지 않은 곳, 붉은 벽돌로 견고하게 세워진 제6사무소는 이 일대 고양이들에게 선망과 경외의 대상입니다. 높은 층고와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귀중한 고문서들이 가득 찬 서가는 그 자체로 고양이 사회의 지식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곳을 드나드는 고양이들은 하나같이 매끄러운 털을 뽐내며 반짝이는 안경 너머로 지적인 눈빛을 번뜩입니다. 그들은 가죽 가방을 들고 우아하게 복도를 걸으며 자신들이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선택받은 엘리트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빛이 닿지 않는 저 깊은 지하, 제6사무소의 가장 은밀한 구석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증기기관의 열기와 매캐한 그을음이 가득한 보일러실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세간에서는 가마고양이, 즉 카마네코라 부릅니다. 이들은 밤낮 없이 타오르는 가마 곁에서 석탄을 나르고 불을 지핍니다. 한때는 그들도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처럼 보드라운 털을 가졌을 테지만 지금 그들의 몸에는 씻어낼 수 없는 검은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뜨거운 가마 곁에서 잠을 청하다 보면 사방에서 날아오는 검댕이가 털 사이사이에 박히고 살갗은 열기에 익어 거칠어집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내려 해도 손톱 밑과 귓바퀴에 남은 그 흐름은 그들이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는지를 잔인하게 증명할 뿐입니다. 제6사무소의 상층부 고양이들은 이들을 마주칠 때면 코를 찡그리며 손수건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들에게 가마고양이는 사무소를 굴리는 데 필요한 부속품일 뿐 같은 고양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지독한 차별은 명시된 규정에는 없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당연하게 존재합니다. 직장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누군가는 화려한 책상 앞에 앉아 펜을 굴리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검은 먼지를 뒤집어 쓰며 삶을 지탱합니다. 중장년의 고단한 삶을 살아온 이들이라면 이 광경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날의 꿈은 가마 속 불꽃처럼 타올라 재가 되고 남은 것은 가족을 위해 견뎌온 세월의 흉터뿐인 우리네 현실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마 고양이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사무소의 기록관을 꿈꾸며 누구보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벽과 가난이라는 굴레는 그를 책상 앞이 아닌 아궁이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가끔 일이 뜸해진 심야에 아무도 없는 복도로 올라와 폐쇄된 기록 보관실 문 너머의 낡은 종이 냄새를 맡곤 합니다. 그에게는 그 냄새가 유일한 위안이자 자신이 원래 머물러야 했던 세상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선대 고양이의 거친 꾸중 소리는 그를 다시 현실의 어둠 속으로 끌어내립니다. 털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 그것이 제6사무소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비극입니다. 사무소의 고위직 고양이들은 말합니다. 가마 고양이들은 게으르고 지저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편리한 변명일 뿐입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고양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멸시가 아니라 같은 무게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존중입니다. 제6사무소의 높은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이 기묘한 계급 구조는 사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학벌과 지위, 겉모습으로 사람을 가르고 그 사람의 본질을 섣불리 단정짓는 행태는 안개보다 더 짙게 우리 삶을 가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제6사무소 근처 철도역에 낯선 손님이 찾아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안개 속에서 나타난 이 이방인은 사무소의 화려한 정문이 아닌 가마 고양이들이 드나드는 뒷문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고대 고양이 언어로 쓰여진 비밀스러운 문서가 들어 있었고, 그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천대받는 가마 고양이의 기억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식의 상징이라는 제6사무소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가 가진 진실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의 허상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마 고양이는 오늘도 뜨거운 열기 속에서 땀을 흘리며 생각합니다. 이 그을음은 과연 부끄러운 낙인인가? 아니면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훈장인가? 안개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고 제6사무소의 시계탑은 무심하게 자정을 알립니다. 무거운 석탄 바구니를 짊어지고 안개 속을 걷는 그의 뒷모습 위로 차별과 편견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눈발이 날립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는 가마의 불꽃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이 안개를 걷어내고 자신의 진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중장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끔 자신의 모습에서 가마 고양이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세월이 남긴 주름과 지칠 대로 지친 눈망울,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맞춰느라 깎아나간 자존감의 조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제6사무소를 지탱하는 진짜 힘은 화려한 응접실의 담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불을 지피는 가마 고양이들의 손길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안개 낀 철도역의 밤은 깊어만 가고 이제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려 합니다. 그을음 뒤에 숨겨진 고귀한 영혼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삶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로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가마고야이 같은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제1장을 막을 내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안개 속에 감춰졌던 제6사무소의 더 깊은 음모와 가마고양이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등불이 됩니다. 안개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의 도시. 거대한 가마솥의 열기가 한시도 식지 않는 주방의 공기는 언제나 비릿한 생선 냄새와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고양이들에게 도시락은 단순한 끼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서열의 증명이었고 내일의 노동을 약속하는 유일한 징표였습니다. 가마 고양이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남들이 꺼리는 가장 뜨거운 화덕 앞을 도맡아 왔습니다. 그의 등털은 이미 열기에 그을려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촉촉한 살점을 품은 어린 고양이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어긋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마 고양이의 바로 옆자리에서 서툴대 생선 손질을 하던 막내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위태로운 칼질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의 손에서 미끄러진 귀한 전골 재료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우두머리에게 바쳐질 특별한 도시락에 들어갈 가장 핵심적인 부위였습니다. 당황한 막내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칫하면 주방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 작은 몸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마 고양이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으로 챙겨두었던 가장 질 좋은 생선 토막을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의 깨끗한 앞발로 막내의 실수를 가려주고 자신의 공을 기꺼이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괜찮으니 어서 수습하라는 다정한 눈짓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마고양이에게 그것은 대가를 바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땀 흘리는 동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투박하지만 진실한 호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주방의 실권자인 늙은 반장 고양이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다가왔을 때 상황은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장은 바닥에 떨어진 잔해를 발견했고 싸늘한 시선으로 주위를 훑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마고양이의 도움을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막내가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가마고양이를 가리키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마 아저씨가 제 작업 영역을 침범해서 제 손을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 아저씨가 제 공적을 가로채려다가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마고양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건네준 생선 토막을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고 있던 저 손가락이 이제는 자신을 범죄자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당혹감에 입을 때려는 찰나 반장 고양이가 가마 고양이의 뺨을 서늘한 발톱으로 긁고 지나갔습니다. 반장의 목소리는 주방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네가 감히 분수에 넘치게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고. 네 그 알량한 호의가 조직의 질서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반장은 가마 고양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교묘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네가 정말 막내를 도와주려고 했다면 왜 진작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도와준 것이 아니라 막내를 무능하게 만들어 네 지배하에 두려는 음흉한 수작이 아니냐는 식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가마고양이가 내뱉으려던 진실은 반장의 궤변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주변의 동료 고양이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안위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느새 주방의 모든 이들이 가마고양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성실함은 욕심으로 치부되었고 과묵함은 음혐함으로 왜곡되었습니다. 막내는 이제 눈물까지 흘리며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마고양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진심이 통하는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을 밟고 올라서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대한 살육의 현장이라는 것을. 자신의 호의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반장은 가마고양이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이번 도시락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일주일 동안의 배급을 중단하며 가장 지저분한 하수구 청소를 도맡으라는 처분이었습니다. 가마고양이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미 뒤틀려버린 저들의 마음속에서는 변명이나 기만으로 들릴 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어두운 하수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막내의 안도 섞인 한숨과 반장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천둥소리처럼 고막을 때렸습니다. 하수구의 악취 속에서 가마고양이는 자신의 앞발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밀었던 그 발은 이제 오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도시락 속의 따뜻한 김은 가시고 차가운 배신과 모멸감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인간들의 세상만큼이나 비정한 이 고양이들의 도시에서 진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부지런한 환상인가를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휘어진 진심은 부러지는 것보다 더 아프게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도시락 사건의 전말은 그렇게 조작된 진실 속에 묻혔습니다. 주방의 시계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갔고 고양이들은 여전히 서로를 경계하며 칼을 갈았습니다. 가마고양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화덕 앞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어두워졌고 털끝마다 서린 한기는 만지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고 선의가 무기가 되는 이 비정한 조직의 심리를 그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학습한 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가마고양이는 식어버린 가마손 옆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또다시 그 손을 내밀었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차가운 바닥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마고양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마치 괴물의 형상처럼 일렁거렸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이 빚어낸 슬픈 괴물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잦아드는 새벽, 가마고양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자신의 온기를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을 거누라고. 굳게 닫힌 그의 마음 주위로 보이지 않는 가시덩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락 사건이 남긴 진정한 결말이자 한 순수했던 영혼이 타락해가는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심한 시각. 왕실의 서고 깊은 곳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올려다보는 이의 눈동자에는 언제나 탐욕의 불꽃이 일렁이기 마련입니다. 화려한 무늬를 뽐내는 삼색 고양이는 자신의 발톱을 다듬으며 어둠 속에서 낮게 르르릉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가마 고양이가 차지한 그 명예로운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임금의 가마 곁을 지키며 온갖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그 자리는 본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그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색 고양이는 먼저 소문이라는 이름의 독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궁궐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마 고양이가 밤마다 성벽 너머의 누군가와 밀통을 한다거나 임금의 동태를 적국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던 이들도 반복되는 속삭임 앞에서는 조금씩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색 고양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한 번 뿌리내리면 스스로 자라나는 잡초와 같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고를 관리하며 문서의 힘을 휘두르는 서기 고양이들이 삼색 고양이의 뜻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가마 고양이의 올곧은 성품 때문에 자신들의 소소한 이권이 침해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비밀스러운 미략을 맺었습니다. 가마 고양이를 무너뜨리고 삼색 고양이를 그 자리에 앉힌 뒤 궁궐의 이권들을 나누어 갖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교한 작전은 이제 사모장인 검은 고양이를 향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냉철하고 빈틈없는 인물이었지만 조직의 기간과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서기들은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검은 고양이의 책상 위에 가마 고양이의 행적을 의심케 하는 위조된 기록들을 슬그머니 올려두었습니다. 어떤 날은 가마 고양이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기록된 일지였고, 어떤 날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귀한 비단 조각이 가마 고양이의 처소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삼색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를 직접 찾아가 눈물 짓는 연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마 고양이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래서 지금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일까봐 얼마나 두려운지를 호소했습니다. 충직한 동료인 척하며 건네는 그 독이 든 위로는 검은 고양이의 판단력을 서서히 흐려놓았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이제 가마 고양이를 볼 때마다 신뢰 어린 눈빛 대신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함정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서기들은 임금의 행차 경로가 적힌 극비 문서를 가마 고양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보관함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서가 사라졌다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추리의 형식을 빌려 범인을 찾아내려는 듯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중 한 명인 얼룩고양이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 가마고양이가 서고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보았노라고 말입니다. 검은 고양이는 결국 가마고양이의 처소를 수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마고양이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보관함 깊숙한 곳에서 사라졌던 극비 문서가 발견되는 순간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가마고양이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조작된 증거와 증언들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삼색고양이는 이 광경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은 고양이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가마고양이를 외딴 곳으로 유배 보내고 임금님께는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하는 것이 조직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몰린 검은 고양이는 결국 그 제안을 수용할 결심을 굳였습니다. 고립된 가마고양이는 차가운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그와 친하게 지내던 이들도 이제는 그를 외면하거나 멀리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줄기라는 이름의 줄기들은 모두 잘려나갔고 남은 것은 오직 배신과 의심의 가시덤불 뿐이었습니다. 서기들은 밤마다 모여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삼색고양이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짠 그물은 너무나 촘촘해서 단 한 마리의 쥐도 빠져나갈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색고양이는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이란 바닥에 가라앉은 앙금 같아서 물을 휘저으면 언제든 다시 떠오르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검은 고양이는 사무장실에 홀로 앉아 가마고양이의 처소에서 발견된 문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문서의 모서리에는 아주 작은 삼색 털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마고양이가 자리를 비운다는 그 시간의 기록에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수정된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질투가 나온 독리는 분명 가마고양이를 깊게 핥히웠지만 그 독이 몸 전체로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밤의 미략은 굳건해 보였지만 어둠 속에서 맺어진 약속은 빛이 들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삼색고양이는 이미 가마고양이의 가마에 올라타는 환상에 젖어 있었지만 정작 그 가마를 매야 할 운명의 무게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적만 흐르는 궁궐의 밤, 가마고양이는 눈을 감고 소리 없이 다짐했습니다. 이 거대한 막에 막이 내릴 때 누가 진정으로 임금의 곁을 지킬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고립의 함정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삼색고양이의 야망과 서기들의 결탁으로 빚어낸 이 치밀한 배신의 드라마는 이제 겨우 서막을 올린 것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서고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누군가의 노크소리일지도 모르며 아니면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자연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삼색고양이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깊은 잠에 들었으나 그의 꿈속에서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악몽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궁궐의 고양이들 사이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수많은 비밀이 안개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가마고양이를 향한 함정은 완벽해 보였지만 추리의 실타래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서기들의 치밀한 알리바이와 삼색고양이의 완벽한 연기 뒤에는 인간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고양이들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마고양이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발바닥에 묻은 낯선 흙먼지를 핥아냈습니다. 그것은 삼색고양이가 밀통을 했다고 주장하던 그 성벽 너머의 흙이 아니라 서기들의 비밀 집회 장소인 창고 지하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냄새를 품은 흙이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은 이 작은 냄새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낮게 가라앉은 구름은 대지를 짓누르고 거친 빗줄기는 낡은 헛간의 지붕을 사정없이 때려대며 기괴한 북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어둡고 습한 헛간 한 구석. 가마고양이는 낡은 거적대기를 입을 삼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듯한 고열에 온몸은 불덩이 같았고 마른 기침을 내뱉을 때마다 가슴팍은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성실 하나로 버텨온 그에게 있어 몸이 아파 일터를 비운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수치였으나 오늘만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마고양이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오직 사무소 걱정뿐이었습니다. 내가 없어서 일이 밀리면 어쩌나, 동료들이 내 몫까지 고생하는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비록 비루한 몸뚱이였지만 그는 사무소의 따뜻한 난로와 동료들의 웃음소리를 그리워하며 차가운 바닥 위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가마고양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곳, 따뜻한 온기가 감돌아야 할 사무소에서는 지금 그 어떤 병마보다도 지독하고 잔인한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무소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마고양이의 빈자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죄목이 되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평소 그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녀석이 오늘 오지 않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어쩌면 어젯밤 몰래 서류를 빼돌려 도망친 걸지도 모른다며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그 독묻은 속삭임은 삽시간에 사무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가마고양이의 부재를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예전부터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했고, 또 누군가는 그가 사무소에 공금을 탐내왔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단 한 번의 결근, 단 하루의 공백이었을 뿐이지만 그 자리는 어느새 배신자의 흔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던 손길들은 이제 그의 자리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저주의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겁한 것은 우두머리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가마고양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기꺼이 그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선언했습니다. 믿음이 컸던 만큼 배신감도 크다고, 이제 가마고양이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역적이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순간 사무소 안의 모든 사람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없었고 오직 부재하는 자를 향한 일방적인 매도만이 비명처럼 사무실을 메웠습니다. 그 시각 헛간의 가마고양이는 식은땀에 젖은 채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위해 약을 사들고 찾아오는 따뜻한 꿈, 다시 사무소로 돌아가 활기차게 불을 지피는 희망찬 꿈이었습니다. 그는 잠꼬대로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미안하다고, 내일은 꼭 일어나서 2배로 일하겠노라고 다짐하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겨눠진 서슬퍼런 칼날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오직 돌아갈 곳만을 염원하며 홀로 고독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사무소의 음모는 구체적인 증거를 조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가마고양이가 실수로 남긴 사소한 메모조차 반역의 암호로 둔갑시켰습니다. 비어있는 그의 책상은 이제 증오를 배설하는 장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침을 뱉거나 험담을 적어 붙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몇 시간의 모의와 한 줌의 비겁함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가마고양이를 욕함으로써 자신들의 결속력을 다졌고 그를 악마로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헛간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가마고양이는 문득 불길한 예감에 눈을 떴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환청일까요? 아니는 정말로 들려오는 소문일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헛간 문턱까지 기어갔습니다. 저 멀리 불이 켜진 사무소가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안식처였던 그 빛이 오늘따라 날카로운 짐승의 눈빛처럼 번뜩이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일까? 몸이 아픈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일까? 그는 자신의 결백을 밀었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탕물이 헛간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는 더 이상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그의 손은 허공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빗줄기와 비릿한 흙내음일 뿐이었습니다. 사무소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며 음모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배신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산을 쓰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마고양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들에게 동료가 아닌 제거해야 할 오점이자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 하루의 부재는 그렇게 영원한 추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가 쏟았던 열정과 눈물, 헌신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쓰레기보다도 가볍게 취급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태양이 떠올라도 가마고양이에게 돌아갈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그리워하던 책상도 그가 닦아놓았던 난로도 이제는 그를 밀고 하고 비웃었던 자들의 차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헛간의 어둠 속에서 가마고양이는 여전히 거친 호흡을 내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잔인한 영혼의 살인이 사무소에서 자행되었음을 꿈에도 모른 채 그는 그저 내일이면 다시 출근할 수 있기를, 다시 동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갠 뒤의 하늘은 무시마리만큼 푸르를 것이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는 한 생명을 난도질한 비겁한 침묵과 존재하지 않는 적을 만들어낸 광기가 스려 있습니다. 가마고양이가 사랑했던 사무소는 이제 죽음보다 더 차가운 배신의 요람이 되었고 그곳을 향한 그의 일방적인 그리움은 텅 빈 헛간의 천장만을 허망하게 맴돌 뻔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함이 배신당하고 진실이 매몰된 그 비 내리는 헛간과 비워진 자리의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선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와 잉크 냄새, 그리고 종이 더미가 내뿜는 매캐한 먼지들이 가마고양이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는 옥신거리는 옆구리를 감싸주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향해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폭력의 흔적이 몸 구석구석에 낙인처럼 남아있었기에 그는 오늘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과 매질을 미리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매를 맞는 것이 마음 편할지도 모른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매서운 채찍도 거친 욕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책상 앞에 섰을 때 주변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동료들은 평소처럼 펜대를 굴리며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상급자들은 서류를 검토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가마고양이를 향해 시선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니 그가 그들의 시야 안에 들어온 그 찰나부터 가마고양이라는 존재는 이 공간에서 완전히 소거된 듯 보였습니다. 가마고양이는 당혹감에 젖어 자신의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라면 시끄럽다며 당장 불호령이 떨어졌을 소리였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소리조차 공허한 허공에서 발생한 환청인 양 사람들은 무심하게 자신의 일에 맞몰두했습니다. 가마고양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책상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그의 분신과도 같은 두툼한 장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손때를 묻히며 숫자를 기입하고 삶의 궤적을 기록했던 그 장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동료의 소매 끝목을 조심스럽게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기, 제 장부가 보이지 않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애처로웠습니다. 그러나 동료는 마치 투명한 공기가 자신의 옷깃을 스친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가마고양이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장부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의 외침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뿐 단 한 사람의 고막에도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폭력보다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비명을 지르게 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게 하지만 이 지독한 침묵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가마고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누군가의 어깨를 흔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피해 마치 장애물을 피하듯 자연스럽게 비껴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이들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태엽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가마고양이의 형상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기분일까? 그는 등줄비를 타도 내려가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상급자의 책상 위에 놓인 익숙한 가죽 표지가 보였습니다. 가마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장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상급자는 다른 사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마고양이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의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제 장부가 왜 여기 있습니까? 제가 다시 기록하겠습니다.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상급자의 시선은 가마고양이를 관통해 먼 벽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상급자는 장부를 집어들더니 옆에서 있던 새파랗게 젊은 신입사원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이 장부는 네가 관리해라. 이전의 기록들은 모두 파기하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다. 그 순간 가마고양이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부가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업무의 이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마고양이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 그가 흘린 땀방울,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던 끈이 끊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파기하라니, 나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지워버릴 수 있는 말인가? 그는 장부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은 무표정하게 장부를 받아들고는 가마고양이가 서 있는 자리를 짓밟듯 지나쳐갔습니다. 가마고양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 시계추가 움직이는 소리, 사람들의 낮은 숨소리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령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아니, 유령조차 두려움이나 경외의 대상이 되지만 지금의 그는 그저 공기보다 가벼운 아무런 무게감도 없는 무의 상태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지독한 고독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육체적인 구타를 당할 때 차라리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던 때가 그리워질 정도로 이 정적의 형벌은 잔혹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애타게 누군가와 눈맞춤을 노력했습니다. 제발 나를 봐달라고, 나를 때려도 좋고 욕을 해도 좋으니 제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모든 전등빛은 그를 피해가는 것만 같았고 그는 점점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태양은 평등하게 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사무실 벽 안에서 가마고양이는 철저하게 매몰되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타인의 인식 속에서 완전히 삭제될 때 인간은 비로소 죽음을 경험한다고 있습니다. 가마고양이는 지금 그 사회적 사형 선고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등을 세게 꼬집어 보았습니다. 고통은 느껴졌습니다. 붉게 피어오르는 피부의 발적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일 뿐이며 타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소한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는 절망, 그것은 영혼이 서서히 질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퇴근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밝은 얼굴로 문을 나섰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가마고양이가 서 있는 책상 옆을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그를 향해 가벼운 목례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처음부터 의자만 놓여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지워버렸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불을 끄고 나갈 때까지 가마고양이는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그는 차가운 책상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록할 장부도, 대화할 상대도, 돌아갈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소리였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가마고양이는 깨달았습니다. 폭력은 몸을 상하지만 침묵은 영혼을 도려낸다는 것을. 그는 무너진 세계의 잔해 속에서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으며 다시는 채워지지 않을 거대한 구멍이 가슴 한복판에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극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자, 가마고양이의 슬픈 그림자만이 달빛 비치는 사무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깊게 가라앉은 가마터의 구석에서 가마고양이는 차가운 흙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어왔던 세상, 그토록 갈망했던 소속감과 작은 명예가 사실은 얼마나 추악한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깨달아 버린 자의 서글픈 탄식과도 같았습니다. 가마고양이를 둘러싼 고양이들의 세상은 어느새 비뚤어진 권력의 도끼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털의 색깔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높은 담벼락 위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지에 따라 계급이 나뉘었고, 그 알량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핥히고 깎아내리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법칙이 되어버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제국의 주인이라 칭하며 허름한 생선 뼈다귀를 금관처럼 머리에 쓰고 으스댔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멸시하며 얻는 쾌락은 그들에게 중독과도 같았고, 가마고양이는 그 비틀린 질서 속에서 가장 손쉬운 재물이었습니다. 차별의 장벽은 높았고 무시의 시선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마고양이가 머물던 가마 속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나 따뜻한 눈빛 대신 오직 서열을 확인하려는 비릿한 야유만이 가마터의 공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자락, 더 이상 떨어질 곳조차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대지의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차 심장을 울리는 거대한 고동으로 변해갔습니다. 비릿한 오만에 취해 있던 고양이들이 당황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 가마터 방어의 짙은 어둠을 가르고 찬란한 황금빛 갈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믿었던, 혹은 그들이 너무나 작아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절대적인 존재, 바로 사자였습니다. 사자의 발걸음 한 번에 대지는 복종하듯 몸을 낮췄고, 그가 내뿜는 기운은 가짜 권력에 취해 있던 고양이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자는 소리 높여 포효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 거대한 심판의 서사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가마터의 중심으로 걸어들어오자 조금 전까지 가마고양이를 조롱하며 비웃던 고양이들은 앞다투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화려한 털과 높은 담벼락은 거대한 사자의 그림자 아래서 한낱 먼지보다 못한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자의 황금빛 눈동자가 가마고양이를 향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분노나 증오 대신 세상을 꿰뚫어보는 고요하고도 엄중한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자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온 세상을 울리는 울림으로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세운 이 제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썩어 없어질 껍데기를 숭상하며 서로를 짓밟는 것이 너희가 말하는 위대함이더냐? 사자의 말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고양이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허상의 왕관들이 산산이 조각 나 흩어졌습니다. 명예라 밀었던 것들은 허무의 그림자가 되었고 차별을 통해 얻으려 했던 우월감은 가혹한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자는 가마 고양이를 조롱하던 무리 중에서 가장 오만했던 우두머리 고양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고양이는 비굴하게 앞발을 모으고 자비를 구했지만 사자의 눈에는 오직 그가 저지른 비겁함의 흔적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자는 단 한 번의 몸짓으로 그들이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타인을 짓밟고 일어서려 했던 그들의 추악한 욕망이었습니다. 제국이라 믿었던 곳은 순식간에 황량한 폐허로 변했고 그 자리에는 오직 발가벗겨진 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자는 이제 가만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상의 시대를 끝내고 본질의 시대를 깨우는 장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자의 포효가 대지를 휩쓸고 지나가자 가마터에 자욱했던 차별의 안개와 무시의 먼지들이 순식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높고 낮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강함과 약함의 기진이 무너졌습니다. 그 포효 속에서 고양이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모든 명예와 권력이 실은 한 조각 연기처럼 덧없는 것임을 말입니다. 가마 고양이는 비로소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의 사자는 더 이상 두려운 괴수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준 해방자였습니다. 사자의 등지고 쏟아지는 달빛은 공평하게 모두를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서는 가마 속에 흙 묻은 고양이나 비단결 같은 털을 가진 고양이나 다를 바 없는 생명의 본질이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란 누군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허무의 미학을 사자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무너진 제국의 잔해를 뒤로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갔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숨막히는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낡은 헐의 서식이 사라진 자리에 돋아나는 새로운 생명의 숨소리였습니다. 남겨진 고양이들은 더 이상 서로의 서열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이 얼마나 연약한 흙인지를 알고 돼서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헛된 욕망의 성벽을 허물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소중한 본질을 잊고 살곤 하죠. 하지만 사자의 포효처럼 진실은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와 우리를 깨우곤 합니다. 이 장엄하고도 철학적인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마 모양이의 다음 행보와 사자가 남긴 지혜의 메시지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새로운 지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울릴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